자, 이제 덜 탐사를 좀 가볼게요. 어저께 덜 탐사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련한 김건희가 좋아하는 주식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더 탐사다. 정말 촘촘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말 혼잡하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아니, 내용이 참 많고 중요한 게 많은데 약간 그런 평가는 그만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덜 탐사하기를 잘했다. 깔끔해갖고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할 수 있게 알려줬으면 누가 우리 방송을 보겠어요. 정말 난 어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우리 박대용 기장님께서 몸살 나셨나요? 네, 번아웃 왔다고. 너무 올밤도 하지. 근데 나머지 분들은 너무 쌩쌩한 거야 아직까지. 특히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아주 강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강진구 기자님의 그 2대8 가르마 정말 강진구 기자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될 것이다. 나는 그 AI 같은 그 높낮이 없는 그 나레이션 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검사하시면 스스로 불고 싶을 겁니다. 질문만 해도. 진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자 강진구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송명훈 검사가 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실적이 높을까요? 저는 자백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권에 가장 어울리는 검사. 그렇지. 내가 피의 사실과 범죄 내용을 본인도 모르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조서를 작성해갖고 사인만 받으면 끝납니다. 저 같은 그렇군요. 네. 제가요? 제가 했나요?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백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강진구 기자님은 강진구 검사님이 하시게 되면 그만하세요. 다 털었잖아요. 아니야. 더 있을 거야. 네가 잘 생각해봐. 화장실까지 쫓아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너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도 화장실 갔어. 혹시나 화장실 갔을 때 생각날 수도 있잖아. 우리 같이 화장실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뭐 이런 스타일일 거기 때문에 사건 해결은 내가 빨리 하지만 촘촘한 조사는 우리 강진구 검사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 짧게 요약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까요? 근데 요약하는데 간단하게. 30초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1번. 김건희는 불량주만 거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상장 폐기되거나 동전이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한번 안 사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맞아. 대기업 주식 따위는 개나 줘버려 그러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주식들. 그리고 거의 손대면 망하는 주식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 비교해서 어제 정경심 교수가 했던 거랑 같이 비교를 했는데 김건희 투자 종목 도이치모터스, NSN, 태광NC, 동양텔레콤, 제너시스템, 빛과전자가 있는데 다 망했죠. 주가 조작 재판 중 이준수 개입 아니면 날라간 거 주가 조작 혐의,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상장 폐지 다 매도 후 상장 폐지, 매도 후 상장 폐지, 거래 정지 후 상장 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됐거나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만 손을 댔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정보 없이 누군가의 말하자면 사전 정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타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투자 자체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는 거야. 삼성전자 사갖고 6만 원에서 7만 원을 팔고 막 너무 행복해서 한우 사 먹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거들떠도 한번 500원, 100원짜리 주식을 사갖고 600원, 1000원을 만들어서 딱 팔아먹고 얘만 빠지고 나면 그 회사가 망해버리는 정말 매우 특이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는 투자 안 하거든요. 이거 위험하죠. 되게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이거를 피해를 한 번도 안 보고 손해를 안 보고 성공만 하고 빠져나온다는 거는 확실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이걸 실제 조작하는 몸통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소액 투자자들 돈을 다 빨아먹은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아. 그렇죠. 1번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준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역할, 존재와 이준수와 김건희하고의 관계입니다. 물론 인터뷰 안에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수가 주로 거래하던 종목들하고 김건희 종목이 다 겹쳐요.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가 이준수가 안 하는 종목을 한 적도 있지만 이준수가 했던 종목 중에 김건희가 안 했던 종목은 없다는 거예요. 오, 이거 충분 합집합이죠, 조건. 합집합.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설명하는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따라서 김건희는 다른 유의 그 조작 세력들한테 추가 정보를 받아서 다른 주식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준수가 손댄 건 얘도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준수 자기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이준수는 나도 손해를 봤는데 김건희는 이익을 봤어요? 대단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전 그거 들으면서 되게 사기꾼 같은데 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제보자 X가 이 사람 관련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검사들이 와 좋아하다가 나중에 짜증내면서 이준수 말고 NSN 말고 이 막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도이치모터에 대한 그 주가 조작만 나왔을 때는 도이치모터 주식을 관리한다고 하는 권오수가 소개했다고 하는 이정필이라는 인물 하나만 주가 조작 선수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김건희 계좌를 전체적으로 까놓고 보니 이정필이가 손댄 건 도이치모터 뿐이었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이 우리 기술을 비롯한 도이치모터, NSN, 태광 ENC 같은 요런 부분에 주가 조작을 하는 이준수하고 거래 관계가 같이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수가 지시했던, 그러니까 이준수가 내놨던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돈을 뽑아먹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목에서 사서 이 상투에서 팔아먹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준수와 김건희가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증명하는 건 크게 중요치 않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연결의 고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 이준수라는 인물을 97년에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주가 조작이 있고 난 아까 그 이준수가 거래했던 그 거래주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이제 한 5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그 조사를 받았었는데 구체적인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지 않은 시점에서 옛날 걸 다시 판 거예요. 다시 파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막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금융조사부에서 얘기했던 아까 제보자 X가 진행한 대로 이 새끼 악질이네. 요거 걸리면 많이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해갖고 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예 계좌 자체도 못 건드려보고 조사 자체를 접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불량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고 피해도 받고 여기에 관한 처벌이나 조사 기록이 있는데 이걸 깊게 팔려고 들어갔던 거는 저지를 했다는 거고 이 저지를 한 내용이 5년 이상 묵혀있다가 지금 와서 파보니 어라? 얘 거래에 김건희가 껴있네?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도이치모터 거래가 뭐 2011년, 12년 요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결혼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몰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준수하고 엮여져 있었던 거래들을 김건희가 했다고 하면 이건 결혼 후의 문제입니다. 2012년 이후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윤석열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막았다. 마누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걸 막았다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 마누라는 10종목을 거래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10종목 정도 거래했는데
별로 돈 못 벌었다, 내지는 손해봤다, 손해봤다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10종목을 거래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래 내용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게 범죄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던 부분은 알 수도 있었고 몰랄 수도 있었겠죠. 뭐 마누라가 사기치면서 여보 내가 이번에 대놓고 사기칠 거니까 나중에 걸리면 막아줘야 된다 이러고 치는 마누라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럼 마누라가 있을 수가 있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예? 그런 가능성이 아니, 있지 지금 않나?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도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어찌 됐거나 네 그럼 많이 보세요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 그때 가서 조사 못하게 막아라고 해서 막았다고 치면 이거는 자기가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독직과 이 직권 남용죄까지 여기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이준수라고 하는 이 선수에 대한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조사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 시기가 경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지 딱 3개월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덜탐사랑 쭉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97년, 8년도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김건희는. 그냥 일반 및 관리자, 쌀집 아줌마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 등장한 김건희는 사실상, 다른 사람 조남욱 회장이 뭐 비서, 수행 비서, 에이스. 업무상으로? 네, 업무상으로 잘 대해줬던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할 만큼 주변의 지인들이 기억할 만큼 위세가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텔에서 뭐 전시회도 놀고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 그러면 쌀 관리하던 김건희가 갑자기 2000년도 이후에 중요한 멤버 내지는 그 조직들 안에서 대우를 받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지. 확실한 스폰서를 잡았다는 거야. 그럼 그 스폰서가 조남욱은 아니야. 조남욱은 애초에 그 마스터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부터 검찰 안에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양서방을 잡아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검찰 권력을 이용한 짓거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양서방을 소개시켜준 건 조남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남욱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특별한 누구한테 이렇게 묶어줘서 꼬리표를 달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쌀 관리 시키다가 선수 없으면 지가 혼집을 쓰고 들어가고 뭐 이런 관계였단 말이야. 그때는 조남욱 회장, 안혜욱 회장님이 알고 있을 때는. 근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성형하고 돌아와 갖고는 뭐가 되냐면 말하자면 양서방을 꽉 잡고 흔들 수 있는 검찰 권력의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고, 요 타임 때 겁대가리 없이 주가 조작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거리를 언제까지 했을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에 취임할 직전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 재산 공개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걸려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갖고 있던 주식들을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신고 시기를 놓쳐갖고 뒤늦게 신고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장 대기 전후를 통해서 재산 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2010년도, 11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양대택을 이용하고 양서방을 이용하고 권력을 손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증권 조작 관련된 거는 사실 거의 6, 7년 가까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야, 그런 인물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 잘 그래서 가졌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걔를 청와대 비서실로 온 게 수석으로 안 끌어들이고 잘라버린 거는 그러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올라갔으면 노무현 정권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양재택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밀어붙인 애들이 그 수박 세력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물밑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지. 뭐 결과적으로 어제 설명드린 대로 조남욱의 혼맥과 인맥이 워낙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맥들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25년 전에 연결이 돼갖고 그 조직들이 성장을 해갖고 쭉 커왔으니 지금은 각 부서, 각 조직들의 대가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걔들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뭉칠 수 있었지? 그 세력들의 이권이 어떻게 존재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 고리가 97년에 라마다 르네상스 6층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안의 회장님이 있었다. 네. 자, 여기까지 어제의 더 탐사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3개 나온 거예요. 이상한 주식만 거래하더라. 우량주는 거들떠도 안 봤다. 그 다음에 이준수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요거 이상한 새끼 같고, 얘가 거래한 종목 중에 김건희는 얘 종목을 전부 다 거래를 했더라. 라는 부분인 거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본격 수사가 5년 전에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덮은 흔적이 보인다. 그게 누구냐? 뭐 윤석열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정확한 어제 더 탐사의 포인트였습니다.